한기현 대표 주의 인물들에 관해 당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그리고 실제로 국민을 위하여 일할 인재들을 영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운동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 영입하고 싶지요. 여러분 좀 참신하고 또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로운 인물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을 써오면 이게 참신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바램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4월 하순경부터 5월, 6월, 4월, 5월, 6월 인재 영입을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당협위원장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선출돼가지고 당협위원장들이 되는 거죠. 이 당협위원장들에게 인재 추천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선거구에 있는 사람 중에 인재를 추천해라 그러면 추천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라이벌이 될까봐. 그래서 자기 선거구 밖에 있는 인재들을 추천해라. 미니멈 10명씩 추천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인재들을 다양한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당에는 중앙위원회에 각 그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추천을 받고 있는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 하여튼 몇천 명 왔습니다. 추천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보면 교수들도 있고 전문직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다양한 인재들 쭉 그 영입 군인들도 있고요, 군 장성들도 있고 그런데 언론인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각 영역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입당 환영대회도 하고 또 입당식도 갖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런 인재 영입 과정에 보면 영입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방치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재 영입하는 그 작업과 함께 앞으로 들어올 인재들을 어떻게 일하게 할 건가 이런 설계를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와도 이거 별거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분이면 그래 좋다.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 1호 이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람이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운동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일단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는 석방할 때가 됐다 이런 제가 얘기하고 있죠.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들어보셨죠? 네. 이쪽에는 잘 답이 나오는데 뒤에는 답이 잘 안 나와요. 못 보신 모양.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해도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나 이제 겨우 조금 나올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어지간한 분들 얘기해봐야 보도가 안 됩니다. 보도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 이제 너무 오래됐다. 대통령 치고 이렇게 오래 구속된 예가 없다. 또 지금 몸도 아프시다. 그런 분 지금 나이도 사실 젊지 않잖냐. 그래서 이제 석방될 수 있는 길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촉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5번째입니다. 사기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중도 정당과 통합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또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조들이 자기네들만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연일 시위와 대마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 조회를 좀 하겠습니다. 중도 정당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질문 이거 누가 하신 건가요? 이건 종합했는데요. 예. 중도 정당이라고 하면 보수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 정당이라고 하면 어느 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당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제 보수? 네. 여기 중도 정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소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뭐 예를 들어서 그 애국당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대한애국당 네.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중도 정당입니까? 이거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보수와 중도 정당의 통합 얘기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중도 정당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통상은 아마 바른미래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전제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통합해라.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제가 농담 아니고요. 바른미래당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이래요. 그런데 통합하라고 그래요. 근데 통합 안 하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길 수 있죠. 해보고 잘하면. 그러면 통합 안 되면 못 이긴다. 손들어 보십시오. 통합 안 하면 못 이긴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은 통합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니까 통합하지 말라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통합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거 어쩌라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을 믿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이길 전략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봐도 모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로 가는데 왜 바른미래당하고 합하려고 그래? 총질하고. 아니면 왜 바른미래당하고 빨리 안 합쳐? 총질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자, 자유한국당 믿으시죠? 네. 이거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아주 선거법 얘기를 했는데 이거 농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거론한 건 농담으로 칩시다. 네. 아니 염려스러워서 사실 이거는 왜 썼냐면 보수는 4사람이 나왔고 진보는 1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좀 종합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저 민노총 말씀을 네. 하셨는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민노총은 자기들이 이 정부를 탄생시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당을 집권 정당 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해달라. 그래서 언론에 보면 청구서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노총이 청구서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뭐 같이 이제 초록이 동생이니까 불복을 해도 놔두고 뭐 그냥 전행을 막 해도 그냥 놔두고 사업장 가서 다른 근로자 일하고 있는 거 회사 압박해가지고 내게 줘라 이러고 불법 위력을 행사해도 그냥 놔두고 지금 현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노총 굉장히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힘도 있고 돈도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50만 명 이랬었는데 지금 뭐 본인들 말에 의하면 100만 명 당원이 많이 늘었답니다 요새. 그래서 매달 뭐 몇만 원씩 이렇게 그 회비를 냅니다. 또 회비인지 기금인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조직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런 돈이 있는 그 노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정부는 아예 그냥 고치고 방정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불법들 찾아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반드시 이루기 위한 고소 고발을 해도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네. 그 수사 검찰 경찰이 해야 되는데 명백한 불법이 있다고 보고 이제 고소를 하고 그래도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실상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네. 많이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요즘 막말 파동이 심각한데 국민이 볼 때 점잖은 당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인격의 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확고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당의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게 막말이다 해가지고 언론에서 뭐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고 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 현충 6월 6일 날 대전 현충원에 가서 또 질문들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서너 건이 이제 동시에 걸려 있었어요. 한 건 뭐 과거에는 한 건 풀어왔는데 이거 뭐 서너 건 한꺼번에 되었다. 이게 하나만 풀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어서 제가 기자들이 웃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당을 지휘를 잘 못해서 이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 일에 관해서 뭐 돌 던질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당을 향해서도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엄정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당 안에서는 뭐 이를테면 이제 뭐 한두 분이 말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 못하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걸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막 또 뻥튀기 해가지고 황교안이 입 막고 있다고. 그러려면 제가 입을 막고 있어야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공격을 해라.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말을 하지 않냐? 또 근데 그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십니다.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말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앞에 제가 뭐 돌을 나한테 던져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지금 좌파들의 공격이 그냥 하나둘 해결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 말한 사람들 제가 사표를 내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표 낼 일이긴 하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그럼 내가 다 돌 맞겠다. 이러고 이제 끝낸 거예요.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의원들에 대해서 뭐 언론의 공격도 없었죠. 그걸 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보시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그 자유한국당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좀 얼마 전에는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막말 좀 쓰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무 말이나 이게 막말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 말은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들 말할 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알아듣도록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이 막말했다라고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 당원들이 막말했다 이렇게 말한 일 없습니다. 막말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자꾸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덮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그 언론에 왜곡된 그런 용어들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막말이란 쓰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아픔을 드렸으면 국민에게 아픔을 드린 말, 적절하지 않은 말, 부적절한 말, 그런 정확한 말이 있는데 막말 이렇게 말하면 아무데나 그냥 다 막말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막말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신 말씀 더 계시면 하시고. 저는 오늘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러나 하여튼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 교단에서 책임자들이시고 단체 책임자들만 모이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획은 40명만 모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곧 100명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소망에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제 좀 말씀 잘 들으셨던 분 있습니다.